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벤처캐피탈이죠. 그리고 6월 10일 날짜로 야놀자 나스닥 상장 이슈로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주가가 좀 상당히, 그러니까 살짝 하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외국인의 동향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BI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야놀자 이슈로 인해서 이 SBI 인베스트먼트를 처음 접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기업인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그리고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이 개인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SBI 인베스트먼트가 직접적으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이고요. 사실 이 시리즈 A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그리고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벤처 기업들은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벤처 캐피탈이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를 했고 어디를 엑시트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제작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데이업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가지고 여기 돋보기 모양 클릭을 하시면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SBI 인베스트먼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전에 제작했던 영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BI 인베스트먼트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보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현재 SBI 인베스트먼트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야놀자 미국 나스닥 상장 예정이죠.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이틀 전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오늘은 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SBI 인베스트먼트의 차트를 보시면 약 한 5%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현재 4% 정도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냐라고 해본다면은 5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해본다면은 오늘 같은 흐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제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이 부근에서 지지가 일어났던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했었던 전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지해 주는지가 관건이 될 듯 싶은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약 10일 이평선까지는 지지라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10일 이평선의 2차적인 지지라인이라고 해도 사실상 10일 이평선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고 한다면 거의 예전 가격대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관리는 뭐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6월 10일 그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했을 때가 양봉 캔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장이 끝나고 나고 보니까 윗꼬리가 엄청 길게 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25%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가 8% 마감을 했는데 사실상 고가 대비 14% 정도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도대체 어느 거래원에서 매도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자면 6월 10일 날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40만 주 정도 매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 같은 경우 40만 주 매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뜻은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제가 6월 7일 날짜로 기간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왜 이렇게 설정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6월 7일부로 이 야놀자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6월 7일 날짜로 설정을 했고, 개인 같은 경우 6만 2천 주 매도가 진행이 되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 16만 9천 주 매도가 되었고, 기관 같은 경우 8천 주가 매수가 되었는데, 기타 법인에서 11만 8천 주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상한가 부근까지 갔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나왔던 날을 좀 살펴보자면 기타 법인에서 3만 6천 주가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17만 주 정도 매수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거에 관련해서는 SBI 인베스트먼트가 공시를 내주지 않는 이상 어떤 법인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알 길이 없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 법인의 매수세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 거래원으로 살펴보자면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에서 약 97만 주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대신 창구에서 40만 주, NH투자 창구에서 33만 주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국 외국계 증권사 JP모간 서울에서 18만 주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키움증권의 창구에서 매수세가 거의 100만 주에 가깝다 보니까, 만약에 키움증권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움증권의 매도세를 도대체 어느 창구에서 받아줄지,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행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